밤에 잠들기 전 물 한 컵도 부담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리게 될까 걱정돼서입니다. 어떤 분은 외출 전에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찾고 어떤 분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발목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느낌 때문에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상한 건 대부분 이런 변화를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별한 약 광고도 아니고 극단적인 치료법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생활 습관과 식탁, 위, 음식들이 어떻게 신장을 천천히 지치게 만들고 또 반대로 어떻게 회복의 방향으로 바꿔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평소 지나쳤던 몸의 변화들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관리 시작합니다 라는 의미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장년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신장은 유난히 조용한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간은 피곤하면 입맛이라도 떨어뜨리고 관절은 아프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꽤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버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몇 년 전 전주에서 만났던 66세 남성 한 분이 떠오릅니다. 퇴직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던 분이었는데 병원에는 감기 때문에 우연히 들렀다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건강에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술도 예전보다 줄였고 매일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혹시 몸에서 달라진 점이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한참 생각하다가 아침마다 눈이 좀 부었고 요즘 들어 양말 자국이 오래 남긴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걸 병의 신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몸이 크게 아파야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신장은 오히려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변화를 드러냅니다. 소변 상태가 달라지거나 붓기가 생기거나 몸이 유난히 쉽게 지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그런 변화들이 너무 흔해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소변 거품을 단순한 현상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두껍게 남아있거나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쉽게 말해 매우 정교한 필터와 비슷합니다. 필요한 영양분은 남기고 불필요한 찌꺼기만 걸러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오래 망가지기 시작하면 원래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독소는 몸 안에 남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거나 몸이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부산에서 만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밤마다 종아리를 긁다가 잠을 설친다고 했습니다. 피부 보습제를 바꿔도 약을 먹어도 별 차이가 없었는데 검사 결과는 의외로 신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피부까지 영향을 준 경우였습니다. 몸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각 증상을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붓기는 붓기대로, 피로는 피로대로, 가려움은 피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 전체 흐름을 보면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식습관과 생활 패턴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짜게 먹는 습관, 자주 먹는 진통제, 물을 몰아서 마시는 행동, 늦은 밤 야식과 음주 같은 것들이 몇 년 동안 반복되면 신장은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부담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반복하는 생활 습관들이 실제로 신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몸이 망가진 뒤에야 그 연결고리를 깨닫게 되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보다 훨씬 흔한 건 아주 평범한 습관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국물 음식만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보다 국물을 더 좋아합니다. 뜨끈한 국 한 그릇 먹어야 속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장 입장에서 보면 그 한 그릇 안에는 꽤 큰 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반복되면 몸은 수분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혈압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문제는 신장이 바로 그 혈압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장기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조직은 매우 가느다란 혈관 구조인데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미세한 손상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붓고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기 시작합니다. 대전에서 만났던 73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해장국을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본인은 국물 조금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지만 혈압은 계속 높았고 신장 수치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식습관을 아주 크게 바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국물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젓갈 반찬을 덜 먹기 시작했는데 몇 달 뒤 부종이 많이 줄었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진통제입니다. 무릎 아프면 한 알, 허리 뻐근하면 한 알, 여행 가기 전에도 혹시 몰라 챙겨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약들이 반복적으로 신장 혈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울산에서 택시 일을 오래 하셨던 68세 남성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다 보니 허리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 기억납니다. 약은 몸 편하라고 먹는 건데 왜 더 안 좋아진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약의 즉각적인 효과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 뒤에 남는 부담까지 모두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무조건 참으라는 말 대신 다른 방법들을 먼저 권합니다. 온찜질을 하거나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거나 몸을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변화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방식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질까봐 고기를 일부러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몸보신이라고 사골국이나 붉은 고기를 자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과한 단백질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처리 능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지나친 양이 힘겨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에서 만난 71세 남성 환자는 건강을 위해 매일 고기 반찬을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몸이 무겁고 밤에 잠을 자주 깼습니다. 식단을 조금 조절해서 생선, 두부, 계란 같은 음식 비율을 늘리고 양 자체를 줄였더니 몇 주 지나 컨디션이 훨씬 안정됐습니다. 몸은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입니다. 흥미로운 건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사람과 너무 급하게 마시는 사람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하루에 몇 리터씩 억지로 마십니다. 반대로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거의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분 흐름을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바로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는 습관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쪽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밤새 쉬지 않고 일한 신장을 갑자기 자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 패턴 자체가 극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어떤 날은 한꺼번에 많이 마십니다.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합니다. 몸은 그런 불규칙함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건 신장이 좋아지는 과정은 의외로 거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아주 기본적인 생활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먹는 속도를 늦추고 짠맛을 줄이고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몸을 오래 굳혀두지 않는 것.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습관들이 몇 년 뒤 몸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음식들은 신장을 편하게 만들고 어떤 음식들은 몸의 회복 흐름을 도와주는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영양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몸은 의외로 단순한 것들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신장은 그렇습니다. 과하게 자극하지 않고 흐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유행하는 식단보다 몸이 덜 힘들어하는 식사를 먼저 찾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과일도 그렇습니다. 너무 흔해서 별 의미 없는 음식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꽤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여러 노폐물과 결합해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몸 안에 불필요하게 오래 머무는 찌꺼기를 줄여주는 셈입니다. 신장은 결국 혈액을 계속 걸러내는 장기이기 때문에 몸 전체 순환이 깨끗해질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기도에 사는 70세 여성 한 분은 아침마다 빵과 달달한 커피로 식사를 해결하던 분이었습니다. 늘 몸이 붓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진다고 했는데 식사 흐름을 조금 바꾸면서 아침에 사과와 삶은 달걀 정도로 간단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니었는데 몇 주 지나자 몸이 덜 무겁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침 얼굴 붓기가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과를 엄청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연식 형태로 먹는 흐름 자체였습니다. 블루베리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 건강 이미지로만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혈관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언급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관 상태가 무너지면 기능도 빠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신장은 생각보다 피 흐름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라고 설명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필터 역할 자체가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충청도에서 농사를 짓던 67세 남성 환자는 다리 붓기가 심해서 저녁마다 신발 벗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패턴을 보니 하루 종일 짠 음식 위주로 먹고 과일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식단 안에 블루베리와 채소 비율을 조금씩 넣기 시작하고 야식 습관을 줄였더니 부종이 이전보다 덜해졌습니다. 물론 블루베리 하나만의 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몸 전체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몸은 하나의 음식으로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작은 변화가 연결되면서 반응합니다. 배도 의외로 이야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목 아플 때 먹는 과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수분과 순환 측면에서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몸이 자꾸 건조하고 답답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에게 배를 활용한 따뜻한 차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만난 한 여성 환자는 밤마다 입이 마르고 자주 깨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개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 늦게 짠 음식을 먹고 한꺼번에 물을 들이키는 습관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생활 흐름을 바꾸면서 저녁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따뜻한 배차를 천천히 마시게 했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극적인 치료라기보다 몸을 덜 긴장시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공격적으로 다루면 더 버티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어느 정도 회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은 점점 안정적인 흐름을 원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과하지 않은 양, 천천히 움직이는 생활 패턴 같은 것들 말입니다. 특히 신장은 몸 안 균형을 계속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안정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완벽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물 몇 리터를 마시고 운동을 갑자기 세게 시작하고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몸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제로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단한 비법보다 무리하지 않는 리듬을 오래 유지합니다. 천천히 걷고 늦은 밤 과식을 피하고 몸 상태를 보며 조절합니다. 그 차이가 몇 년 뒤 엄청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점점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거창한 치료보다 몸이 버틸 수 있는 생활 리듬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만 기억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날, 검사 결과를 들었던 날, 몸이 갑자기 따라주지 않았던 날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은 훨씬 오래전부터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변화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피곤한 게 당연해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에 적응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조차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계단 오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오래 걷고 나면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신장은 바로 그런 변화 속에 조용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통증 없이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외곽에서 만났던 72세 남성 환자는 은퇴 후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산책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기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계속 처지고 다리가 붓기 시작하면서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활 리듬 자체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했고 낮 동안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운동을 무리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의 흐름부터 다시 만들자고 했습니다. 아침 시간에 햇빛을 조금이라도 보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하루에 20분 정도만 천천히 걷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2달 정도 지나자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몸 상태도 물론 조금씩 좋아졌지만 더 중요한 건 생활에 대한 의욕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몸은 신기하게도 리듬을 기억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면 몸 전체 긴장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신장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생활 패턴이 계속 흔들리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특히 밤 시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야식을 먹고 바로 잠드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밤에도 계속 혈액을 걸러내며 일합니다. 몸이 쉬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회복할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인천에서 만났던 한 여성 환자는 밤마다 라면이나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침이면 손이 자주 붓고 몸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야식을 줄인 뒤에는 아침 붓기가 확실히 덜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창한 치료보다 기본적인 생활 리듬 변화가 더 큰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완벽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극단적으로 식단을 바꾸다가 금방 지칩니다. 운동도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몸이 아프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습관은 아주 평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천천히 계단을 이용하고 물을 한꺼번에 마시지 않고 나누어 마시고 국물 양을 조금 줄이고 하루에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너무 사소해서 의미 없어 보이지만 몸은 그런 반복을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흥미로운 건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 마음 상태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몸이 편해지면 사람은 다시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움직임이 늘어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잠도 더 안정됩니다. 그렇게 좋은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몸이 계속 무거우면 사람은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되고 생활 반경이 줄어듭니다. 결국 건강 문제는 단순히 장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 흐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을 관리한다는 말을 단순히 음식 몇 가지 챙겨 먹는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 전체 리듬을 정리하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 짜게 먹고, 몸을 오래 굳혀두지 않고, 잠드는 시간을 안정시키고, 몸 상태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몇 년 뒤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안정감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결국 신장을 포함한 몸 전체를 오래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이 여러분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십시오. 물 마시는 습관이든 저녁 식사 시간이든 늦은 야식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몸은 그런 작은 변화에도 분명히 반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천천히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주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노력에도 꽤 성실하게 대답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